변려문에서 4글자 6글자로 글자수를 맞추고 대오를 중시하면서 리듬감과 문학의 형식미를 중시한 것은 그만큼 문학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위신남북조 시대에는 문학 비평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비평가 중의 한 사람으로 육기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육기는 오나라의 귀족 출신입니다. 할아버지인 육소는 주위의 뒤를 이어서 오나라의 총사령관이 되었던 바로 그 육손이었죠. 아버지 육항도 군사령관을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육기가 20살 때 오나라가 멸망하고 육기는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게 됩니다. 30여 세 때 동생과 함께 낙양으로 가서 당시 문단의 중심 인물이었던 장화에게 인정을 받고 동생 유군과 함께 이륙이라고 불리며 문명을 떨칩니다. 하지만 진해제 때 팔왕의 난에 휘말려서 동생과 함께 처형되고 말았지요. 육기가 문부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문장 비평론을 서술해 냈는데 이 문부는 사륙변려체로 쓴 사부 형식의 문장입니다. 그 가운데 육기의 문학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其实也，皆收视反听，单思旁训。经悟八极，心游万仞。其志也，情同笼而弥鲜，物朝夕而互进。听群言之立业，数六艺之方润。夫天渊以安流，着下泉而前进。于是陈词浮跃，若游于弦沟，而出重渊之深；浮藻连篇，若汉鸟鹰啄，而坠腾云之峻。收百世之缺文，采千载之遗韵，写朝花于蚁辟，起西秀于魏镇，观古今于须臾，俯四海于一瞬。 네, 이 문부는 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사륙변려체가 정확하게 지켜져서 읽을 때 마치 낭송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줄을 살펴볼까요? 수 백세지 궐문 채 천재지 유운 사 조화어 이피 개 석수어 미진 관 고구머 수유 무 사해어 일순 여섯자가 정확히 지켜지고 대꼬도 그 문장 구조 안에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려문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육기의 문부는 사륙변려체의 사부 형식으로 문장 비평론을 묘사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긴 하지만 조금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번에는 종영의 시품이라는 비평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영은 제나라 양나라 때 참군, 기실 등의 말직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다만 시품이라는 이 문장 비평서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문학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양무제 때 시품을 편찬하였는데 함나라부터 양나라 때까지 122명의 시인들을 상중하 등급을 나누고 평가를 한 것이지요. 종영이 시품, 시를 품평하는 비평서에서 상중하 3등급으로 품평하고 분류한 기준은 대략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원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자연주의, 자연시 원칙에 합당한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세 번째는 내용과 형식, 즉 내용과 문체가 서로 합치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시품에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간의 진실한 정감,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진실된 사상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신남북조 시대에 유행했던 형식적 유미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죠. 부, 비, 흥의 세 가지 수사법이 상호작용하고 자연스럽게 시 안에서 녹아나와야 하며 진실한 정감은 형식을 빌어서 표현되기 때문에 물론 문체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지나치게 정고를 사용하거나 지나치게 꾸며내는 것은 반대한 것이지요. 시를 품평하는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시품에 문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헌은 문성입니다. 사실 문서는 문학 비평서라기보다는 시 문선집이죠. 양나라 소통태자가 위신남북조 시기 시와 산문을 수록한 시 문선집입니다. 그 가운데는 130여 명의 문장가의 고시와 고악부, 부, 시, 소, 조, 책과 같은 다양한 문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와 문장을 선별하여 수록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장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문장에 대한 비평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문선에는 심사하고 한조한 내용의 형식과 글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용이 깊고 문장이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을 많이 수록하였다는 것이죠. 위신남북조 시대의 문학관이 어떠했는지 문선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신남북조 시대 문학 비평서들을 통해 당시의 문학 비평론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으로 위신남북조 시대는 개인의 감정과 삶의 가치를 긍정하고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성활동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정신, 개인의 감정, 이렇게 내면적인 가치가 중시되었고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도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들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적인 형식미에 대한 자각이 있었고 예술적인 형식미를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물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움까지 모두 그 외적인, 형식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신남북조 시대에는 이렇게 개성과 문학의 형식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문학 비평론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학활동의 매개체인 언어와 문자에 대한 고찰과 이에 대한 탐구가 깊이 이루어졌죠.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의 형식, 외적인 모습, 표현 양상, 수식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는지를 그 미적인 특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탐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의 가치에 대해서 새로 인식하게 되고 문학의 본질론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하여 문학 비평론이 더욱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개성과 그리고 예술의 형식미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전 시대부터 축적되어 온 문학유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저작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호불호를 나누면서 더욱 깊이 있는 문학평론들, 더 창조적이고 체계적인 문학평론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신조룡이라는
중국 최초의 문학 비평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문심조령의 작가인 유협은 남북조 양나라 때 사람입니다. 유협은 공부를 좋아했지만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름난 승려인 승우가 유협을 정림사에 거주하도록 도와주었고 10년 동안 정림사에 거주하면서 유협은 불령에 정통하게 되었죠. 유협은 양나라 때 태자인 소통의 통서사인으로 있으면서 소통의 신임을 얻고 많은 문헌 작업을 도와주었습니다. 만년에는 출가해서 해질한 승명을 받았지만 곧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유협은 30세 때 5년에 걸쳐서 중국 최초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학 비평서인 문심조룡을 완성하였습니다. 문심조룡의 뜻을 살펴보죠. 문심조룡의 문심은 글월문, 마음심, 즉 문장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때 문장을 쓰는 사람의 마음, 문학 창작이나 문학 감상, 문학 비평을 할 때 움직이게 되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이 문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를 매개체로 예술활동을 할 때의 인간의 정신과 감정, 영혼의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조룡은 용을 새기다는 뜻입니다. 문학은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예술이고 그 예술이 추구하는 것은 미적인 가치라는 것에 이 조룡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용을 새기듯이 문학을 구상하고 창작하는 과정은 세심한 주의력과 기구가 요구되는 예술 창작의 과정인 것이죠. 문심조룡은 다시 말하자면 문학예술을 가능하게 만드는 문학 활동에 있어서의 마음의 작용, 그리고 언어 문자의 예술적 표현을 이루는 말이며 그에 관한 이론이 됩니다. 문심조룡은 모두 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0편의 체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편부터 5편까지는 문학 본원론입니다. 문학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인간과 세계, 우주와 가지는 연관성 등을 살펴본 것이지요. 다음으로 6편부터 25편까지는 문학 체제론입니다. 문학의 문체, 그리고 문체의 특징 등을 살펴본 것입니다. 26편부터 44편까지는 문학 창작론입니다. 문학을 창작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사유, 영감의 발생, 그리고 정감의 변화 등을 살펴본 것이지요. 45편부터 49편까지는 문학 비평론입니다. 문학을 비평할 때 기준이 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평론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편은 서지이고 촉서에 해당합니다. 문심조령의 문학 비평서로서의 가치는 다만 문학 비평에 그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문심조령에서는 문을 도지문, 인문, 정문과 같이 다양한 방면의 문으로 나누었습니다. 도지문은 도가 그리는 문이 도가 그리는 문장으로 우주와 사회문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우주 만물의 현상을 다룬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 자연의 질서가 드러나는 무늬인 것이지요. 인문은 사회문화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자연과 연결되어지는 인간의 문화와 그 인간의 문화의 질서를 표현하는 무늬를 나타냅니다. 정문은 이것이 좀 더 좁은 의미의 문학 비평으로서 문예 미학의 세계를 그려낸 것입니다. 정문이라는 것은 문학을 다루고 예술을 다룰 때 마음이 작용하는 것과 언어 문자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되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문신조령은 문학의 문제를 사상과 문화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주론, 본체론의 차원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갖는 문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노시는 이 문신조령을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필적할 만한 동양 문해학의 고전이라고 높이 평가했지요. 문신조령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문학본원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문학본원론에서는 먼저 원도편과 명시편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원도론, 사람은 오행의 정화이고 천지간의 중심이다. 마음이 생기면 언어가 세워지고 언어가 세워지면 문장이 뚜렷해진다. 이것이 자연의 도리이다. 사람이 천지간에 있으면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언어로 표현되고 그것이 문장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래 그러한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시편을 보죠. 사람은 7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외부의 사물에 반응하면 감정을 느끼게 된다. 사물의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노래하게 된다. 모두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희노애락, 애호욕 7가지 감정이 외부 사물에 반응하여 노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자연의 이치라고 하였습니다. 문학 본원론에서는 문학의 도는, 그 도리, 질서는 자연, 본래 그러한 것이라고 하였죠. 인간에게 마음과 정이 있어서 글을 쓰고 노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